스매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코트를 어떻게 그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100% 이상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100% 이상의 힘이 있다 해도 그 이하의 힘으로써 스매시에 대한 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트의 그 공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을 받다 보면 코트 내의 어떤 위치,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위치들, 내가 서 있는 위치들, 이런 위치가 느낌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느낌으로 오게 돼 있는데, 느낌으로 오지 않았을 때는 정작 좋은 찬스의 공이 와도 이 상황이 나한테 찬스인지 아닌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체육에서의 어려운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느낌, 그런 그 상황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신속한 공격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그 상황에서는 스매시를 해줘야 되는데, 스매시가 아니라 뭐 드롭이나 클리어, 이런 것들이 흔하게 나온다는 거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공이 뜨면 일단 스매시거든요. 스매시, 공이 뜨면 스매시인데, 스매시도 여건이 안 좋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득점을 하려면 스매시가 돼줘야 되는데, 이 스매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율성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생활체육에서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별 그 찬스에 대한 느낌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코트를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내 쪽의 코트를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매시를 하려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는 스매시구나, 이런 거를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위치를 가지고서도 순간순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경기 전략상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배분을 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 슛서비스 라인,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슛서비스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을 따라서 뒤로 나가게 되면 이 롱서비스 라인이 있거든요. 슛서비스 라인과 롱서비스 라인 정중앙을 일단 잡아줍니다. 이렇게 정중앙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슛서비스 라인하고 롱서비스 라인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앞쪽을 전위 쪽, 네트 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이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고, 후위 쪽은 후위 타법, 드롭, 클리어, 스매시, 이런 이제 타법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공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 공이 세워져 있는 이 위치의 앞쪽에 공이 떴다 그러면 스매시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푸시 혹은 드라이브, 전위 쪽 드라이브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지금 세워져 있는 셔틀콕의 후위 쪽으로 넘어가서 공이 떠 있다 그러면, 떠 있는 공을 때렸을 때 이것을 우리가 스매시라고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매시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공이 떠서 선택의 여지 없이 스매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세워져 있는 셔틀콕이 있는 위치, 슛서비스 라인하고 롱서비스 라인의 중간서부터 롱서비스 라인 요 안에 떠 있는 거는 무조건 스매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게임을 할 때 보면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도 스매시를 하기보다는 드롭이나 아니면 클리어,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안 하고 미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공이 뜨면 어떤 경우는 설사
이제 스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도 그 위치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때려야 된다는 거죠. 굳이 공간을 구분한다 그러면 숏 서비스 라인하고 롱 서비스 라인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롱 서비스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거는 어떤 그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무조건 스매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름대로 힘을 실어서 100% 이상의 파괴력 있는 스매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이라는 거는, 셔틀콕이라는 거는 네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떨어지거든요, 힘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위 쪽에 전위 쪽으로 많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매시를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의 그 득점으로 봤을 때 손해라는 거죠. 특히 경기 방식이 랠리 포인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랠리 포인트에서는 공격권을 갖고 있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공간에 공이 떴을 때는 어떤 그 선택을 하지 말고 무조건 스매시를 하셔야 득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롱 서비스 라인, 롱 서비스 라인에서 엔드라인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클리어나 드롭, 이 엔드라인 쪽에서 스매시를 한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해도 100% 이상의 힘을 끌어내기보다는 100% 정도의 힘이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이 짧게 뜰수록 무조건 스매시를 해야 되지만 공이 좀 길게 떠 있더라도 길게 떠 있을 때는 드롭이나 클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고 공이 짧아졌을 때 스매시를 하셔야 그래도 스매시에 대한 어떤 100% 이상의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드라인 쪽에 가까워졌을 때 스매시도 스매시지만은 드롭이나 클리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 롱 서비스 라인이 있거든요. 롱 서비스 라인 근처에 왔을 때는 클리어, 롱 서비스 라인도 엔드 라인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네트 쪽하고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롱 서비스 라인 쪽에 떠 있는데 클리어를 한다, 이런 거는 경기 운영상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롱 서비스 라인 근처에 있는 거는 혹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롱 서비스 라인 근처처럼 이렇게 좀 약간 멀리 왔을 때는 드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 좋고, 그 이상 넘어가서 엔드라인 쪽으로 갔을 때는 드롭이나 클리어나 스매시 위주로 하지만은 드롭이나 클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구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엔드라인 쪽에 왔다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스매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롱 서비스 라인하고 슛 서비스 라인 중간서부터 롱 서비스 라인 그 사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사이에 와 있을 때는 무조건 스매시를 해서 득점의 찬스를 가져야 경기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드롭이나 혹은 클리어나 지금처럼 이렇게 공이 짧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득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롱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왔을 때는 무조건 스매시를 해주셔야 득점의 기회나 여러 가지 경기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매시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스매시를 100% 이상 활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위치에 따라서 스매시에 대한 거를 절대적으로 이제 고수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드롭이나 클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매시 그러면 오로지 스매시를 하긴 해도 이런 위치에 따라서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은 경기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시고 게임을 하실 때 어디
어디 떴다 그러면 스매시, 어디 떴다 그러면 뭐 드롭이나 뭐 클리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경기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뿐더러 스매시를 100% 내가 갖고 있는 힘의 100% 이상의 그런 효율성을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